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국어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국어는 1단원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2단원을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할 거예요. 2단원은 이야기 간추려요 단원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야기를 간추리는 활동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을 얘기해 줄 때 우리는 그 영화나 드라마를 모든 내용을 다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짧게 내 언어로 표현을 하는 간추리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간추리면 듣는 사람도 이야기가 훨씬 쉬워지고 말하는 사람도 꼭 중요한 그 사건을 빠뜨리지 않고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단어는 이야기를 간추리는 활동을 배우게 될 거고요. 무엇을 배우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이야기 속에 사건의 흐름, 사건의 흐름이 뭐죠? 네,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어떤 순서대로 일어났는지가 사건의 흐름이 되겠죠? 사건의 흐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야기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이 이야기 구조에 맞춰서 요약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자, 이야기 구조가 왜 중요할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건물의 뼈대를 먼저 짓죠? 건물의 뼈대를 짓지 않고 그냥 건물을 짓는다면 아마 빨리 혹은 튼튼하게 짓기 어려울 거예요. 요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를 요약할 때 이야기의 뼈대를 먼저 만들어 놓고 요약을 한다면 요약하기도 쉽고 중요한 사건을 빠뜨리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배웠던 이야기 구조를 바탕으로 세 번째 시간에는 이야기를 읽고 요약하는 복습 활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다시 이야기 구조를 생각하면서 다양한 작품을 감상해보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5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사과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항상 교과서를 볼 때는 문제부터 보는 게 좋아요.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자, 59쪽의 첫 번째. 이 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생각하면서 질문을 만들어보고 답하는 활동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질문을 만들어 보는데 질문의 조건이 두 개예요. 첫 번째는 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읽었었던 글에서 정답이 나와 있는 질문들을 물어보면 되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글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누구누구인가요? 라는 것은 이미 이 글에서 나와 있겠죠? 이런 질문을 만드는 게 이제 첫 번째 활동이고요. 두 번째는 글 속에 나와 있지 않지만 친구들의 생각을 알고 싶은 질문들을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황금 사과를 사이좋게 나누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내용은 글 속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다른 친구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교과에 이렇게 질문을 먼저 만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어를 하는 것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겁니다. 내가 글 속에서 사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질문,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의사소통을 한다면 여러분들 의사소통의 그 능력이 크게 향상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글 속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글 속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도대체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라고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 두 가지의 답을 써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 60쪽이 되겠습니다. 자, 이야기가 하나 나왔는데요. 황금사과에서 두 동네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은 야, 너 그 두 황금사과 이야기 읽어봤어? 그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야? 라고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이야기를 요약할 때 정말 재미있게 요약을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들으면 도대체 무슨 얘기지?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잘 정리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우선은요, 글 속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는 내 친구가 꼭 알아야 돼, 라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 사건들의 목록을 쭉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또 중요한 사건들을 찾는 거죠. 여기서는 중요한 사건을
4개로 찾았네요. 이 4가지의 사건만 이야기하면 황금사과를 읽지 않았던 독자들 혹은 친구들도 이 내용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볼게요. 첫 번째,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마을 중앙에 황금 사과가 열리는 나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나무가 황금 사과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랐었는데 황금 사과가 열리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요? 서로 갖기 위해서 담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왜 담을 쌓았는지 분명했는데 시간 지날수록 담은 높아지는데 왜 담을 쌓았는지 잊게 되었죠. 세 번째 사건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담을 왜 세웠는지도 모르고 그냥 미워하는 마음만 생겼죠. 그리고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저 담 너머에는 누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미움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괴물이 살고 있단다 라고 이야기가 전달되었던 거죠. 결국엔 윗사람도 아랫마을 사람들도 상대방 마을에서 누가 사는지 아무도 모른 채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사건이 뭐였죠? 어느 날 아랫동네 꼬마 아이가 잘못하다가 윗동네를 살펴보게 되는데 윗동네는 어마무시한 그 괴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랑 똑같은 친구들이 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리고 용기를 내서 문을 열어서 윗동네 친구한테 인사를 하게 되는 것으로 황금사과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이번 시간의 내용입니다. 이야기를 요약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요약하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야기를 요약하는 간단한 방법은 글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사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필요한 사건들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것이 요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59쪽에 있는 이 두 가지, 여기 있는 질문이랑 그 다음에 60쪽에 있는 이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